우리는 오래전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수많은 문화와 시대를 넘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란한 빛을 보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터널을 지나 영적 존재를 만났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반려동물과 다시 마주했다고 증언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현상은 하나의 신비를 넘어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발전했습니다. 1975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그의 저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에서 처음으로 니어 데스 익스피어리언스, 즉 임사체험이라는 개념을 세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이후 하버드 의대의 에번 알렉산더, 스위스의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그리고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 IANDS의 여러 학자들은 수천 건에 이르는 보고 사례를 분석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임사체험의 핵심에는 사랑, 빛, 재회, 그리고 깊은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임사체험이 말해주는 것, 죽음의 신비를 넘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가장 깊고도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의 놀라운 공통적 장면을 말합니다. 빛이 나를 감싸는데 그 빛은 따뜻하고 살아있고 어떤 말보다 정확하게 나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빛은 종교를 초월하고 문화나 배경을 넘어 수많은 체험자들이 동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했던 존재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 존재는 때로는 오랫동안 마음을 붙잡아온 부모님이고, 때로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이며, 때로는 생전에 나를 가장 순수하게 사랑한 반려동물이기도 합니다. 조지는 심정마비로 쓰러졌을 때 완전히 고통이 사라진 채 깊은 어둠 속을 부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둠 너머로 따뜻한 황금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태양이 구름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처럼 조지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그 공간에 다다른 순간 멀리서 무언가가 전속력으로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풍성한 털, 크고 따뜻한 눈망울, 그리고 말릴 수 없는 폭발적인 기쁨, 바로 맥스였습니다. 2년 전 노한으로 떠나보낸 그의 골든 리트리버. 맥스는 생전 늘 그러했듯 조지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꼬리를 흔들고 몸을 부딪히며 너무 보고 싶었다는 감정을 몸 전체로 표현했습니다. 조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말 한마디 없이 알려줬어요. 맥스가 달려오는 그 장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맥스는 이전보다 더 젊고 건강했으며 고통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조지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A씨는 수의사였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지만 단 한 번 자신의 반려묘 키티를 안락사해야 했던 그날만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교통사고 후 깊은 혼수 상태에서 몸을 벗어난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개 같은 빛 속에서 발목에 무언가가 부드럽게 스친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촉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키티가 아침마다 자기 발목을 쓰다듬던 바로 그 느낌. A씨는 놀라 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전의 모습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는 키티가 서 있었습니다. 키티는 조용히 눈을 마주치더니 살며시 머리를 그녀의 손등에 부벼왔습니다. 그 순간 A씨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죄책감, 미안함, 슬픔. 수년 동안 마음속에서 썩어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키티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널 원망한 적 없어. 오히려 고마웠어. 그리고 키티는 천천히 뛰어가 빛 속으로 사라졌고
A씨는 그 순간 자신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 구조봉사자는 임사체험 중 푸른 호수 같은 공간에서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 다리로 살며 그녀가 돌보다 떠나간 유기견 브루노가 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브루노는 네 다리를 갖고 있었고 생전 보이지 않던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없었고 뛸 수도 있었으며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브루노는 나에게 고통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자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사랑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정원 같은 곳. 꽃잎 하나조차 소음 없이 떨어지는 이상할 만큼 평화로운 공간. 아버지는 그곳에서 먼저 떠난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 속에서 딸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환한 얼굴로 아버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울지 마세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딸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미소만으로 수년간의 슬픔이 씻겨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눈물 속에서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딸이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구나.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잃었던 B씨는 극단적인 순간을 넘기고 임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눈부시지만 아프지 않은 부드러운 빛에 감싸였습니다. 그 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 깊은 이해, 깊은 수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건 어머니야.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충분해. 그 체험 이후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처음으로 머리 위에 무거운 돌이 치워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으며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임사체험 연구자들은 이 경험을 단순한 환각이나 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자들은 자신의 몸을 떠나 의료진의 대화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경험은 인종, 성별, 종교, 문화, 언어를 넘어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요함, 분리감, 터널 통과, 따뜻한 빛과의 만남, 돌아가신 가족 또는 반려동물과의 재회, 삶의 회고,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 육체로의 복귀.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와의 재회가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정서적 변화입니다. 체험자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깊이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의 삶은 체험 이후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삶을 더 감사하게 됨,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돌봄, 사랑을 더 자주 표현함. 이것은 임사체험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천 건의 임사체험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반려견이 보여준 순수한 충성일 수도 있고, 딸이 건넨 한마디 미소일 수도 있으며, 어머니의 품에서 느껴진 따뜻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했던 존재들을 떠올려라. 그들이 바로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다. 오늘 이 다큐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사랑받아온 존재이며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